종합부동산세 세액 산정합니다. 이 종합부동산세 세액 산정에 대한 내용이 이번에 개정이 된 거예요. 개정된 내용으로서 세율에 대한 내용이 개정이 됐으니까 이제 세액 산정에 대한 내용까지 해가지고 칠판에다가 적어줄 테니까 적어진 내용으로서 기억하세요. 그렇지 않게 되면 교재 270페이지에서부터 뒤에 277페이지까지에 대한 내용을 따로따로 해가지고 봐야 돼요. 힘들어요. 힘드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은 칠판에다가 세액 산정에 대한 내용으로 적어줄 테니까 그 내용으로서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여기에서 이렇게 가정합시다. A라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내용을 가정해가지고 세액 산정해보죠. A가 가지고 있는 토지에 대한 내용으로서 분리과세되는 토지에 대해서 가액에 대한 내용은 7억이었고 또 종합산되는 토지에 대한 내용으로서 가액이 15억이었고요. 그리고 별도 합산했을 때 가액에 대한 내용이 95억이었다 합시다. 그리고 건축물에 대한 내용으로서 가액은 5억이었고요. 그리고 또 주택에 대해서는 세 채 보유했는데 이 세 채 보유된 공시가액을 합해보니까 15억이었다. 이렇게 봅시다. 자, 이랬을 때 먼저 보는 것은 종부세 관련이 있냐 없냐 라는 내용을 먼저 구별하고 관련이 있는 내용으로서 세액 산정해야죠. 그 내용으로 볼 때 여기에서 분리과세 되는 것은 종부세 관련이 없죠. 관련이 없다. 이런 내용으로서 나올 거고요. 종합산 과세 되겠죠. 또 보니까 종합산에서 기준금액이 얼마였을까요? 5억이잖아요. 5억 초과됐으니까 여기 관계 있고요. 별도 합산에 대한 이유로서 기준금액이 80억이죠. 80억 초과됐으니까 관련이 있고요. 그리고 건축물은 어떨까요? 관련이 없다. 주택은요? 주택에 대한 이유로서 여기 공시가액 6억 초과됐죠. 관련이 있어요. 이제 관련 없는 거 뺐으니까 관련 있는 내용의 물건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세 세액 산정합니다. 세액 산정할 때는 과세 표준에 대한 내용을 정해놓고 거기에다가 해당되는 세율을 곱해서 세금액을 산정하죠. 이때 먼저 종합산에 대한 내용의 과세 표준 봅니다. 과세 표준에 대한 내용으로서 여기는 소유자별 합산에서 5억 초과된 금액에 대해서 종부세 납세를 부여하죠. 그러면 여기에서 초과된 금액을 산출한다는 얘기예요. 초과된 금액을 산출하려면 합산된 가액에서 5억을 빼주면 초과금이 나오겠죠. 그럼 여기에다가 볼 때 재산세에서 공정시장가액비를 곱했죠. 여기도 마찬가지 공정시장가액비를 곱합니다. 그런데 재산세하고 차이난 것은 숫자가 차이나요. 여기는 일률적으로서 공정에 대한 내용은 80입니다. 80%다. 그리고 문제에서 나올 때 과세 표준 물어본다면 어떤 단어 꼭 있어야 한다? 공정. 공정, 시장, 가액, 비율. 공정 단어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공정에 대한 내용은 80%다. 이 내용이 포인트겠죠. 여기가 포인트예요. 여기가 포인트. 과세 표준 물어볼 때요. 이 말이 있어야 돼요. 없으면 금액 차이가 크게 나와요. 자, 볼까요? 여기에서 합산된 가격이 얼마였습니까? 15억이죠. 15억 마이너스 10억 하면은요, 금액은 얼마 됩니까? 5억 나오죠. 5억에다가 80%를 곱하잖아요. 그러니까 금액은 5, 8에 40, 4억 나오죠. 그런데 만약에 이 공정에 대한 없어요. 이 말이 없으면 그때에 대한 내용은 여기를 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입니까? 5억. 차이 크게 나오죠. 크게 나오니까 포인트는 꼭 잡는 것이에요. 과세 표준 물어볼 때는 뭐가 있어야 한다? 공정. 이 말이 있어야 한다는 거. 그런 내용으로서 아시고요. 그리고 종합산의 세율에 대한 내용이 개정이 되면서 바뀝니다. 종합산 세율에 대한 이유로서는 세율에 대한 내용으로서 누진세율로 적용되는데 작년에는 이 누진세율에 대한 내용을 숫자로서 알 필요가 없다겠어요. 그런데 올해는 이제 개정된 숫자이기 때문에 아셔야겠죠. 아실 내용으로서
종합부동산세에서 종합부동산의 세율에 대한 내용은 1%부터 3%까지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로 나와져요. 1%부터 3%로 세율에 대한 내용을 올립니다. 올해 올렸어요. 올리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세율 산정하겠죠. 세율 산정하였다고 하였으면 여기에서 이중과세가 나타나져요. 어떻게 이중과세 나타나냐면 여기 볼 때에 이 종합산 15억에 대해서 1차적으로 재산세 과세했죠. 그랬으면 여기에 5억 초과된 금액 10억에 대해서 재산세 과세했어요. 그리고 또 5억 초과된 금액인 10억에 대해서 종부세 과세면요. 몇 번 과세입니까? 2번 과세예요. 2번 과세니까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미 납부했던 납부된 기준금액 초과에 대한 재산세의 금액은 공제한다. 이 나와져요. 그리고 공제하고 난 다음에 세부담 상한 정하겠죠. 세부담 상한. 세부담 상한에 대한 내용으로서 작년과 똑같습니다. 전년도 세액의 100분의 150까지에 대한 내용이 세부담 상한이다. 이런 내용으로서 나와져요. 그 다음에 별도 합산 갑니다. 별도 합산에 대한 내용으로서 볼 때 여기서도 과세 표현에 대한 내용은 합산된 가액에서 얼마 뺄까요? 기준금액이 80억이었죠. 그러면 초과된 금액에 대해서 과세하니까 80억을 뺀다는 얘기예요. 그럼 빼고 여기에다가 뭘 곱한다? 공정 시장 가액 비율을 곱한다. 몇 프로? 80%. 똑같습니다. 80%를 곱한다. 여기에 대한 내용을 포인트를 잡으세요. 뭘 물어볼 때? 과세 표준 물어볼 때로 되고요. 그리고 세율에 대한 내용도 여기는 합쳤으니까 누진세율이에요. 누진세율에 대한 내용으로서 0.5%부터 0.7%까지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그리고 다시 볼 때 여기에서 요 95억에 대해서 재산세 과세했죠. 그러면 80억 초과된 금액인 15억에 대해서 재산세 과세했어요. 또 그 15억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세 과세면 이중과세죠. 이중과세니까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미 납부했던 기준금액 초과에 대한 재산세액을 공제한다. 이 말이 나와져요. 이 말 나오고 그리고 세부담 상한도 적어집니다. 세부 상한에 대한 내용은 전년도 세액의 100분의 150%가 적용된다 이렇게 되죠. 그리고 주택 갑니다. 주택에 대한 내용으로서 과세 표현에 대한 내용은 여기에 대해서 혜택을 주어져요. 혜택 주어진 내용으로서 1세대 1주택자를 볼 때 여기 1세대로서 1주택을 보유했다. 이거 투기입니까? 아니죠. 투기가 아니고요. 주거 안정에 대한 내용이니까 이때에 대해서는 혜택 주면서 금액을 더 낮춰줘요. 낮춰준 내용으로서 볼 때 합산된 가액에서 그러니까 이 주택 공시가 있겠죠. 요 가액에서 6억 빼고요. 그리고 3억을 더 빼줘요. 3억을 더 빼준다. 이런 내용으로서 나오겠죠. 그럼 얼마일까요? 9억 초과됐다고 하였으면 그때에 대해서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곱니다. 공정시장 가액비율 80%를 곱해주죠.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1세대 1주택이 나오지 않았어요. 이 말이 없어요. 이 말 없는 경우는 일반적 경우예요. 일반적 경우에 대한 내용으로서 원칙이라는 얘기예요. 원칙에 대한 내용은 합산된 가액에서 6억을 공제된 가액에 뭘 곱한다? 공정 시장 가액 비율 80% 곱한다 이래죠. 여기에서 그러면 이제 포인트 아셨겠죠? 포인트에는 뭘까요? 1세대 1주택. 이 단어가 있어야 돼요. 이 단어가 있다면 그때는 얼마 더 공제? 3억을 더 공제하고 공정 시장 가액 비율을 곱한다. 이겁니다. 하나 1세대 1주택 단어가 없는 상태에서는 그대로 6억 공제된 가액에 공정 시장 가액 비율을 곱한다. 이렇게 나와져요. 이런 이유로서 과세표는 산정됩니다. 산정됐으면 여기다가 이제 뭘 곱할까요? 세율을 곱하는데 세율에 대한 내용이 여기에 대해서는 아주
복잡하게 만들어졌어요. 복잡하게 만들어진 내용으로서 볼 때 2주택 이상이다. 2주택 이상에 대한 내용이다고 하였으면 그때에 대한 2주택 이하였다. 하여 세율에 대한 내용으로서 세율은 0.5%부터 2%까지 0.5%부터 2.7%까지 저도 여기에 대한 내용을 못 외웠어요. 못 외우니까 저도 컨닝 하잖아요. 컨닝에 대한 내용으로서 다시 컨닝 할게요. 보니까 0.5부터 2.7 0.5%부터 2.7%까지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적용되고 그리고 또 조정지역 내에서 2주택이랄지 그렇지 않으면 3주택 이상이었다고 한다면 이때의 세율에 대해서 또 높입니다. 높여서 그때에 대한 이유로서는 0.6%부터 3.2%까지 0.6%부터 3.2%까지의 누진세율이다. 이런 내용으로서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럼 이제 볼 때 여기서 포인트는 뭐였을까요? 조정지역. 조정지역이란 말이 있다면 올리는 거죠. 그리고 3주택 이상인 경우도 올리고요. 됐습니까? 이런 내용으로서 가지고 온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세의 금액을 산정됐으면 이 볼 때 이미 납부했던 자산세액도 공제유지가 왜? 이중과세니까요. 이중과세에 대한 이유로서 이미 납부했던 기납부된 기준금액 초과에 대한 자산세의 금액에 대해서 공제된다. 공제된 후에 1세대 1주택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됩니다. 세의 금액에 대해서 공제한다. 왜 세액공제냐면 1세대 1주택이니까 투기도 아니에요. 그리고 오랫동안 보유하였음으로써 자연스럽게 가격이 올라서 종합부동산세에 적용이 되니까 금액을 깎아주겠다. 안내로서 세액공제해 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 1세대 1주택 소유한 자가 연로하신 분이었어요. 연로하신 분이면 돈벌이가 별로 안 좋잖아요. 안 좋으니까 높은 세금에 대한 내용의 종부세를 납부하기 힘들 것이다. 라는으로서 깎아주는 겁니다. 그 내용으로서 두 개가 있어요. 두 개에 대한 이유로서 하나는 연령에 따른 세액공제. 연령. 어떤 교재에서는 연령에 따른 세액공제 그러고요. 어떤 교재에서는 고령하신 분의 세액공제로 되고요. 그럼 여기에 대한 연령에 대한 세액공제로서 볼 때 이제 나이가 나와요. 연령에 대한 이유로서 몇 세 나오냐면 60세 이상 넣어집니다. 그럼 이제 이 내용으로서 세액공제라는 말이 나오려면 아까 어떤 말이 꼭 쓴다고 했어요? 1세대 1주택. 이 단어와 나이가 같이 있어야 돼요. 연령이요. 그럼 여기에 대한 내용 두 조건이 문장에 딱 있어야 돼요. 한 조건은 1세대 1주택이라는 단어가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는요. 60세 이상. 요 조건, 요 두 단어가 다 있다면 연령에 대한 세액공제가 되는 겁니다. 이때에 대한 내용으로서 세액공제에 대한 내용의 숫자예요. 숫자에 대한 내용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5년 간격으로서 9구단 10단 하시면 돼요. 5년 간격 9구단 10단. 그럼 5년 간격이니까 자 볼 때에 60세 이상에서 5년 간격이니까 65세 미만 9구단 10단 그러니까 10% 되겠죠. 그리고 65세 이상에서 70세 미만이었다면 이때는 20% 그리고 70세 이상이었다. 그때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30%가 됩니다. 이 내용 숫자 여기 힘들잖아요. 힘드니까 이거에 대한 내용은 간결하게 5년 간격으로서 9구단 10단이다. 그럼 이거 다 외워져요. 되겠죠? 그 다음에 다시 보유세액공제. 보유세액공제.
오랫동안 보유함으로써 자연스럽게 가격이 올라서 종부세에 적용된다. 그리고 또 투기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세액공제되겠다는 겁니다. 그 내용으로서 투기가 아니어야 되니까 어떤 말이 꼭 있어야 될까요? 1세대 1주택이라는 단어가 있어야 돼요. 없는데, 자, 1세대 1주택이라는 단어가 없는데 5년 보유 하였을 때 보유 세액공제한다? 그럼 어떨까요? 틀려요. 이 단어 꼭 있어야 돼요. 이 단어 있어야 되는 이거 조심하시고요. 1세 1토로서 5년 이상 되었다면 보유 세액공제 되는데 이게 대한 내용이 이번에 개정되면서 좀 더 높입니다. 여기에 대한 5년 이상 시작하겠죠? 5년 이상에서 10년 미만이었다고 한다면 이때에 대해서는 20%였습니다. 20%였었고요. 그리고 10년 이상에서 15년 미만이었다면 40%로 되고, 그리고 이번에 하나가 여기에다가 신설시켰어요. 작년까지는 이렇게 했으면 됐어요. 5년 간격으로 9구단 20단이다. 그러면 충분히 외울 수 있다.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5년 이상 10년 미만은 20%, 10년 이상 됐으면 40% 이렇게 끝났어요. 그랬는데 이번에 개정되면서 한 단계를 더 높였어요. 높인 내용으로서 15년 이상 됐으면 50%다. 이걸 하나를 넣어줘요. 이걸 하나 넣어줬어요. 이거. 그러면서 여기에서 요 세액공제에 대한 내용은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요 두 개가 같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같이 중복 적용될 수 있는데 한도를 정합니다. 한도는 똑같아요. 70% 한도다. 작년까지의 내용도 70%였거든요. 자, 작년 내용을 해볼까요? 작년 내용을 볼 때에 자, 1세대 1주택자가 에 대한 내용의 연세가 70세였어요. 10세였고, 그리고 이 주택에 대해서 10년 보유했다. 작년까지입니다. 여기 볼 때, 자, 여기에서 70세죠. 그러면 여기에 대한 내용의 공제율, 연령에 대한 세액공제는요, 30. 그러겠죠. 10년이죠. 10년 이상이잖아요. 이상이니까 이는 뭐였어요? 40%. 합치게 돼요? 70%. 그래서 작년이 70%였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으로서 이걸 하나 넣어주고요. 올해 넣어주고, 그리고 한도를 정한다는 얘기예요. 한도는 작년하고 똑같아요. 어디까지만 하겠다? 70%까지만 하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 나와지면서,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주택에 대한 세부담 상한을 둬요. 주택 상한. 여기에 대한 내용도 달라집니다. 달라진 내용으로서 주택에 대해서 일반적 경우에 대한 내용은 똑같게 전년도 세액의 100분의 150까지 적용된다 이렇게 나와주고요. 그리고 조정지역 내에서 2주택 이상이었다. 그때에 대해서는 이게 올립니다. 200%입니다. 200%가요. 그 다음에 또 3주택이었다면 그때는 300%. 요 내용으로 나옵니다. 이게 이번에 개정된 겁니다. 라는 내용. 이 내용으로서 구별하시면 돼요. 이게 바로 세부담에 대한 상한이고, 그리고 종부세 세액 산정이에요. 요 내용으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내용이 교재상으로서는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272페이지에서부터 277페이지까지 적어졌어요. 그 내용으로서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교재 278페이지입니다. 278페이지에 대한 내용으로서 5번 비과세 나오죠. 비과세에 대한 내용은 어디에 따라가냐면 재산세에 따라가요. 1차가 비과세면 2차도요. 비과세됩니다. 재산세에 따라간다라는 내용으로서
자산세의 비과세를 준용한다. 또 나오죠. 그 내용으로서 아시면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 옆 페이지에 대한 내용도 이미 앞에서 배웠던 내용이니까 체킹만 들어갑니다. 자, 체킹할 것으로서 종부세의 기준일은 며칠? 6월 1일. 6월 1일 되고요. 그리고 또 납세지. 종합부동산세 납세지 나온다면 종합부동산세가 국세죠. 국세니까 사람 나와야죠. 거주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서 동그라미 1번. 종합부동산세의 납세 의무자가 개인 또는 법인으로 보지 아니한 단체인 경우는, 그러면 개인인 경우죠. 개인인 경우에서는 소득세법 규정을 준용하여 납세지를 정한다. 자, 볼 때 소득세법에 대한 내용도 소득세로서 국세죠. 그러면 종합부동산세 납세지와 같다, 다르다? 같겠죠. 같으니까 따라간다라는 서 준용한다 나오겠죠. 어떻게 따라갈까요? 주소지. 기억에서 주소지. 그리고 비거주자는 주로 외국 사람이에요. 주로 외국 사람이니까 살고 있는 곳이 있을까요? 주로 외국 사람이 없잖아요. 주소지 나올 수 없겠죠. 주소지 나올 수 없으니까 이건 뭘로? 국내 사업장 소재지. 거기 밑줄. 비거주자는 국내 사업장 소재지. 거주자는요? 주소지. 구별할 수 있겠죠. 그런 의미로서 구별하시면 될 것이고, 뒤로 갑시다. 뒤로 갔을 때에 네모 2번에서 납세 절차에서 1가로에서 소타이틀 기억 관할 세무서장은 납부해야 할 종부세 세액을 결정하여 당일은 또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부가 징수한다. 그럼 종합부동산세 납부 기간은요? 12월 1일부터 12월 15일. 그리고 결정입니까? 신고입니까? 결정. 결정에다가 동그라미. 이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니은에서 관할 세무서장은 종부세를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 고지서에 주택과 토지로 구분한 과세 표준과 세액을 기재하여 납기 시 5일 전까지 발부해야 한다. 여기 문장에서 포인트는요. 구분 고지한다. 납기 시 5일 전이라는 말은 맞게 적어져요. 그러니까 포인트 잡는 것은요. 구분 고지. 구분 고지한다. 뭐하고요? 토지와 주택을요. 그럼 여기에서 건축물이 끼면 어떨까요? 틀려요. 거기다가 토지, 주택에다가 밑줄 치고요. 건축물 X라고 적어서요. 왜 그럴까요? 자, 건축물은요. 종부세 납세일 수 없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고지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되겠죠? 그래서 거기에 건축물이 끼면 틀리다는 거, 그 내용으로 조심하시면 될 것이고, 그리고 또 동그라미 2번 거기에서 예외사항 나오죠. 예외사항에 대한 내용이 바로 신고하고자 하는 자예요. 신고하고자 하는 자. 이 말 나왔으면 납부기간, 즉 신고기간 내에 신고한다. 자, 체킹해 줄게요. 동그라미 2번 줄, 그 줄에서 끝 가보시면 종합부동산세를 신고, 납부 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 의무자는 밑줄. 그러면서 신고, 납부 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 의무자에다가 동그라미. 자, 신고하고자 하는 자 이 말 나왔죠. 이 말 나왔으니까 이게 예외사항이에요. 예외사항으로서 그 밑에 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그 옆에서 신고하여야 한다. 밑줄. 그리고 그 옆에서 관할 세무서장은 그 결정은 없는 것으로 본다. 관할 세무서장이 산정했던 세금액은 없는 걸로 보겠다. 거기도 밑줄.
치고요. 그리고 이 가로에서 결정과 경정 나오는데 그 내용은 읽어보시면 돼요.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리고 여태껏 했던 내용은 다 배웠던 내용이었어요. 어느 내용을 배웠냐면 앞에서 배울 때에 납세 의무 확정 배웠죠. 납세 확정에 대한 내용으로서 세금액의 산정에 대한 내용으로서 방법은 신고, 결정 둘 중에 하나 택합니다. 신고란 말은 납세 의무자 신고에 의해서 세액이 정해진 경우고요. 결정이란 말은 과세권자가 세액을 산정한 경우가 결정입니다. 모든 세금은 신고 아니면 결정 둘 중에 하나 택해요. 거기서 구별점에 대한 내용은 보유만 적용되는 세금은 결정, 그리고 보유만 외의 세금은 신고입니다. 취득세는요, 신고, 등록면허세 신고, 재산세는 결정, 종합부동산세도 결정인데 종합부동산세에서 예외사항으로서 신고하고자 하는 자 이 말 나왔다면 뒤에서는요, 신고, 납부기한 내에 신고한다. 그리고 그 납부기한은 신고기간으로서 12월 1일부터 12월 15일 신고하였으면 정부의 결정은 없는 걸로 본다라고 앞에서 배웠어요. 그리고 또 양도소득세는요, 신고로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옆 페이지에서 281페이지에서 네모 3번 물납에서 물납할 수 없다 밑줄. 이 정도 아시겠죠? 물납되는 세금은 어디만 있다? 재산세만. 그럼 이건 종합부동산세니까 물납이 없다. 그 다음에 분납도 이미 배웠어요. 이미 개정된 내용으로서 종합부동산세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 초과. 일부에다 동그라미.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한 날부터 6개월 내에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아시겠죠? 그 내용으로서 아시고요. 그리고 뒤로 가져서 네모 4번 부가세, 이것도 배웠죠. 종합부동산세 부가세 붙이는 세금, 농어촌 특별세. 자, 이런 내용으로서 하시면 된 것이 종합부동산세입니다. 그리고 285페이지에서 문제 있으니까 문제에 대한 이로서 한번 풀어드릴게요. 1번 공장용 건축물과 상가 건축물 모두 종부세 과세 대상 아니다. 맞죠? 아니다 맞잖아요. 건축물로 끝났잖아요. 그렇으니까 아니다 맞고요. 그리고 2번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 표준 은자 앞에 있는 내용이 문제 키죠. 그게 80%예요. 과세 표준 물어봤죠. 그러면서 뒤에서 공시가액 합산 금액에서 6억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맞아 틀려요? 공정단은 있어 없어요? 없죠. 과세 표준 물어볼 때는 어떤 단어 꼭 쓴다 했어요? 공정. 없죠. 틀렸고요. 하여튼 들을 때는 뻘로 듣다가 이제 문제 풀게 되면은 그때서 한 거죠.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갑시다. 3번에서 임대주택에 대한 내용도 종부세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종부세 관련이 없고요. 주택 건설사업체 미분양주택 관계없죠. 어린이집도 관계가 없고요. 등록문화재주택도 관계가 없다라는 의미로서 맞죠? 이 3번의 통해서 꼭 기억하실 거 임대주택에 대한 내용도 종부세 관련이 없습니다. 물론 임대주택에 대한 의미로서 종부세 관련 없는 주택에 대해서 페이지에 대한 의미로서 법전에서는 2페이지로 적어져요. 그 2페이지에 대한 내용을 전부 다 기억할 수 없으니까 임대주택이라는 단어만 있으면 그 단어 보자마자 종부세 관련이 없다고 하세요. 그 2페이지를 기억하려면 숫자도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거기에 따른 또 면적에 대한 내용과 가액까지 다 기억하셔야 돼요. 힘들겠잖아요. 그렇으니까 거기는 버리시고 임대주택이라는 단어가 있으면 복골복으로서 종부세 관련되지 않는다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4번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종부세, 세액을 합한 금액을 그 세율한다. 틀렸죠. 건축물 빠져야죠. 그냥 또 다시 또 틀린 것은요. 합한 것이 아니라 구분해야 돼요. 자, 토지 여기 이렇게 따로 구분하죠. 주택도 따로 구분하죠. 왜 이렇게 따로따로 해야 될까요? 가격이 틀리니까. 자, 토지는 종합산 일대 얼마였어요? 5억 초과. 여기는요 80억 초과. 여기는요 6억 초과. 이렇게 기준금액이 틀리기 때문에 고리서가 어때요? 따로 계산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되겠죠? 그럼 틀린 거 두 개인지 아시겠죠? 거기에서 합산이 아니라 틀렸죠. 구분된다는 거 거기도 틀렸고요. 그 다음에 다시 또 5번 갑시다. 5번 자산세가 비과세되는 토지는 종부세 과세상 아니다. 맞죠? 1차가 비과세였으면 2차도 비과세. 그 다음에 6번 사치성 재산에 해당되는 별장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에서 제외되지만 고주택은 포함된다. 맞죠? 자, 여기에서 별장은 종부세 관련이 없다. 고주택은 주택이죠. 주택이니까 포함이 된다. 맞고요. 그 다음에 7번에서 종합부동산세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 초과의 경우 납부기한 경과 후 6개월 내에 분할 납부할 수 있다. 맞죠? 250만 원 초과 나오잖아요. 그리고 6개월 내 분납. 맞고요. 그리고 8번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납부 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다. 자, 자산세 문제입니까? 종합부동산세 문제입니까?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는 토지든 주택이든 똑같습니다. 똑같이 12월 1일부터 12월 15일. 8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9번에서 국내 부부 공동 명의로 1세대 1주택의 공시가액이 10억. 그럼 여기서 공시가액이 10억이죠. 부부니까 두 사람이죠. 2로 나누면은 5억씩. 그러면 각자 6억이 다 안 됐죠. 그러면서 종부세 납세의무가 없다. 어떻게 넣어야 될까? 6억 초과된 경우가 있다는 거죠. 9번도 틀렸고요. 그 다음에 10번 허가받지 아니한 건물의 토지는 자 뭘로 끝났어요? 토지로 끝났죠. 그러면서 이 허가받지 아니한 건물의 토지는 나대지. 나대지니까 종합합산. 종합합산으로서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된다. 맞죠? 그 다음에 286페이지에서 11번 공장용 건축물은 종부세 과세이 된다. 안 되죠. 왜? 건축물이니까. 틀렸죠? 그 다음에 12번 1세대 1주택자로서 로서니까 엔드죠. 보유 3년 이상인 자에 대해서는 보유 기간별 공제일을 곱하여 공제한다. 세액 공제한다. 틀렸죠? 몇 년 가야 돼요? 5년. 틀렸죠? 보유 세액 공제는 어떻게 되어진 거예요? 1세대 1주택이라는 단어와 5년 이상. 됐죠? 그럼 예단으로서 12번 틀렸고요. 13번 거주자인 갑의 주택에 대한 종부세 납세지는 자 여기서 는자 앞에 뭐였어요? 납세지. 문제키 잡아냈죠. 해당된 세금 보니까 종합부동산세 국세죠. 국세니까 사람 나와야죠. 거주자 주소지. 틀렸죠? 주택 소재지가 아니라 거주자 주소지. 13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14번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연령에 대한 공제와 보유기간 공제는 중복공제 허용되지 않는다. 허용됩니다. 중복공제 가능합니다. 틀렸죠? 14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이 교재의 저자는 숫자를 중요시한 모양이네요.
관할 세무서장은 종부세를 부가징수하는 경우 고지서에 주택, 토지로 구분한 과세표나 세액을 기재하여 납부 개시 전까지 발부해야 한다. 5일 전까지. 꼭 맞게 나올 숫자를 틀리게 만들어 놓네요. 이 사람은 숫자를 좀 중시한 모양이네. 이 사람도 강의가요. 하여튼 그랬든 어쨌든 틀리긴 틀렸죠. 틀렸다 하시면 됩니다. 라는으로서 되고 이렇게 해서 종합부동산세를 마치고요. 그리고 이제 소득세 갑니다. 소득세 가는데 여기에서 이번 코스의 진도는 마친 걸로 할게요. 왜 그러냐면 저는 여러분들하고 한 코스에서 2개월 만나죠. 2개월 만나서 책 한 권 끝내요. 그런데 여기에 저 세법에 대한 내용은 문의만 2개월이에요. 문의만 2개월이고 그리고 여러분하고 저하고 만나는 것은요. 몇 번 만납니까? 4번. 딱 4번 만나서 여기 책 한 권 끝내야 돼요. 이 책 한 권을 끝내는 것이 2개월 코스의 진도예요. 그런데 저는요. 능력이 안 돼가지고 요 4번 만에 끝낼 수가 없어요. 아무리 줄여도 지금 제가 엄청 줄였잖아요. 안 줄였습니까? 많이 줄였어요. 여기에 대한 내용도요. 페이지에 대한 내용으로서 몇 페이지? 이게 6페이지예요. 이렇게 줄여서 설명해도 4번은 도저히 끝낼 수 있는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4번에 못 끝내고 여기에서 저는 항상 이렇게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한 코스 끝낼 때 총론에 대한 내용이 계속 기본이었어요. 그래서 총론을 먼저 해주고 난 다음에 지방세까지 설명해서 한 코스 끝냅니다. 그 다음 코스에 대한 내용 총론 설명해주고 그리고 국세로서 양도소득세로 들어갑니다. 양도소득세 이렇게 설명해주면 여기는 이게 더 나을 거예요. 그래야 4번 만에 아는 거 확실히 알 거 아니에요. 4번 만에 확실히 알으라고 이런 내용으로서 지방세, 그 다음에 국세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럼 이제 이번 코스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마치고요. 다음 3, 4월 코스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총론 나가줄게요. 총론 나가는데 이 총론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보니까 교재에 대한 내용으로서 좀 페이지가 왔다 갔다 하죠. 페이지 왔다 갔다 하니까 이번에는 유인물 나가줄게요. 유인물 나가면서 유인물로 설명해 줄게요. 그럼 유인물에 대한 내용으로서 설명하게 되면 그 안에 문제까지 있어요. OS 문제까지 풀어주면서 설명해 주고 난 다음에 양도소득세로 넘어갈게요. 그럼 되겠죠? 그런 의미로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